본격 꿀밤 방송 캐변호사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이제 민식이법입니다. 요즘 이제 관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민식이법이 맞아요. 시행된 이후로 논란도 많이 있고 사실 아직 판례가 많이 쌓이지 않아서 이제 두려워하시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해서 이걸 좀 소개시켜 드리는 게 필요하겠다 네.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시행 직후에 경기 포천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11세 어린이를 시속 39km, 그러니까 30km를 초과한 거죠, 시속. 부딪혀 팔이 부러지는 부상을 입게 한 민식이법 첫 위반 사례가 발생하였고, 이제 그 이후로 시행은 올 3월에 3월 25일. 네, 3월 25일에 시행을 했고, 최근에 이제 경북 경주시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한 SUV 차량이 이제 9세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추돌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게 굉장히 좀 핫했죠. 네, 최근에 굉장히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입니다. 이거 막 따라가서 네. 따라서 했던 그래서 운전자가 자신의 자녀와 싸움이 있었던 피해 아동을 쫓아가 고의로 추돌하였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또 큰 충격을 안겨주었고. 근데 이 사건 진짜 대박이더라고요. 보니까 그래, 어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약간 이 9세 어린이,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 사건을 막 전부 다 추적한 건 아닌데 대충 개요로 봤을 때 그 9세 어린이가 탄 자전거를 일부러 쫓아가서 들이받은 건 맞아요. 네, 그래 보이더라고요. 저도 CCTV를 봤는데. 그러니까 보기엔 명확히 그렇게 네, 굉장히 보이더라고요. 명확히 네. 그런데 보여요. 이 어린이를 왜 쫓아가서 들이받았냐, 네. 이게 또 그 이야기가 있대요. 숨겨진 이야기가. 아, 그래요? 네. 놀이터에서 자신의 자녀와 싸움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때리고 그게 상황 안 한다고. 뭐 그냥 단순 싸움이 아니라 이 사람은 9세잖아요. 근데 네. 더 어린 아이를 엄청 막 지속적으로 괴롭혀가지고 그래서 부모가 열받아서 쫓아간 거다. 보복성이었다 약간. 근데 그 보복성인 그 이런 전부터? 사건이 네. 그 이례적인 게 아니라 처음 본 사이가 네. 아니라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제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 영상들을 그럼 쭉 진짜- 보니까 그 이제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아이가 2명 나오더라고요. 네네네. 두 아이가 이제 자전거를 타고 진행을 했고 한 아이는 이제 빠지고 이제 한 아이를 쫓아가서 이제 추돌이 됐던 사고. 네, 추돌이 근데 사실관계가 그러하다면 이게 진짜 뭐 살인으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살인미수로 기소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나올 수도 있겠네요. 그런 앞에 스토리가 있다면 오히려 진짜 살인미수로 기소할 그러니까 이게 수 있는 되게 거라고 법이 저는 이제 법알못이지만 네네네. 되게 아이러니한 게 사실 이 형법에는 되게 의도가 중요하잖아요. 굉장히 중요하죠. 일부러 그랬냐, 맞아요. 고의냐, 과실이냐. 과실이냐가 되게 중요한데 사실 그러니까 오히려 의도성이 생겨서 그렇죠. 더 무거워지는 건데 법연분이 아니신데요? 근데 한편으로 심적으로는 오히려 더 네네네. 부모의 마음이 약간 이해가 되니까 약간 이게 진짜 범행의 동기가 있는 거죠. 아까 이제 공두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만한 그 정말 화가 나는 사연이 있었겠다라고 하는 것이 방금 이제 헌변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히려 법정에서는 범행의 동기로 쓰이기 때문에 훨씬 더 불리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꼭 사적인 보복 말고 변호사를 찾아가셔라 이런 말씀을 중간에 드리면서 그렇죠. 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는 사건이 문제죠. 있었죠. 그리고 최근에 또 유튜브에서 되게 여러 가지 좀 이제 그러지 말아야 할 좀 자극적인 그런 영상들도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이제 민식이법으로 뭐 이렇게 장난치는 그런 영상들, 민식이법 어린아이들, 놀이. 예, 네. 민식이법 놀이. 저희 그런 것도 있었잖아요. 네. 일부러 제일 최근에 나온 건데 일부러 서 있는 자동차에 가서 이렇게 부딪힌 다음에 네네. 내가 고발 안 할 테니까 100만 원. 맞아요. 그러니까 민식이법 하면은 한 500만 원 정도 벌금이 나오니까 100만 원 주고 그걸 안 100만 원 내라. 내놔라. 그럼 내가 없던 일을 해주겠다. 이런 거. 지금 굉장히 근데 혼란스러운 상황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사례는 그거는 처벌이 안 되죠. 그쵸. 소년자리 자기가 와서 블랙박스 다 찍혔을 텐데 그거는 근데 오히려 지금 요즘 추세로 보면 이게 처벌이 안 된다는 또 부정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애매한 상황이면 네. 뭐 그리고 이게 네. 처벌이 안 된다고 하더라도 저 같은 이제 소시민 입장에서는 경찰이 계속 연락하고 막 검찰 요즘에 이게 또 요주의 법이기 때문에 막 경찰이 검찰로 실적. 네, 실적 필요하지. 네, 그렇게 해서 또 이게 경찰이 전화하는 거, 그러니까 네. 경찰도 무섭지만 또 경찰이 전화하는 거랑 검찰이 와가지고 소환장 하는 거랑 또 다르잖아요. 그러면 네. 일반 소시민 입장에서는 막 회사도 가야 되는데 그렇죠. 또 네. 검찰이 소환했는데 그 소환 불응하면은 바로 구속되잖아요. 네. 그거 자체가 스트레스라서 얽히기 싫어서 그냥 100만 원 주고 치울 수도 있단 말이에요. 저라면 그럴 것 같아요.
굉장히 그렇게 두려워하시는 마음이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정리를 굉장히 잘 해주시는군요. 과연 그러면 이게 이 흐름 어떻게? 타서 민식이법은 어떤 법인지 간략하게 소개를 시작으로 한번 저희가 네.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민식이법이 도입이 되게 된 계기는 2019년 9월에 충남의 아산에서 어린이 보호 구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 사망 사건이 계기가 되었어요. 그때 이제 사망한 아동 고 김민식 군의 이름을 따서 이제 민식이법이다라고 저희가 부르고 있는데요. 주요 내용은 한 2가지 정도로 추릴 수가 있겠는데, 하나는 이제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도로교통법 상에 어린이 보호 구역, 이제 스쿨존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 구역 내에 안전장치들, 뭐 신호등이라든지 과속 방지턱이라든지 이런 걸 설치하게 하는,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하는 조항, 그게 하나가 있고요. 2번째가 지금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사망, 상해 사고가 발생했을 때의 처벌을 더 강화하는 그런 법률이 되겠습니다. 그럼 좀 아주 간략하게 요약하면은 이제 도로교통법이라는 법에서는 이제 안전장치, 뭐 CCTV라든지 신호등 설치 의무고, 네. 그러니까 되게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사실상 아주 추약해서 설명하면은 이 스쿨존 내의 안전운전 의무 부지면은 이제 처벌을 강화했다. 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얼만큼이나 강화된 건가요, 그럼 도대체? 일단 스쿨존이 만약에 아니었더라면, 네. 그리고 이 법이 들어오기 전에는 그냥 스쿨존에서 일어난 사건도 이 조항을 적용을 받는 건데요. 그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라는 곳에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내서 이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냈을 경우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었어요. 여기서 잠깐 근거는 뭔가요? 감옥 가는 거 똑같다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이제 징역이라고 하면, 역이란 게 노역을 의미하거든요. 그 안에서 네. 이제 그 일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하는 그런 게 포함되어 있는 게 징역인데, 금고는 그런 노역의 의무는 없는 그런 형을 말합니다. 갇혀 있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네. 근데 사실상 이제 우리 같은 일반 사람들한테는 갇혀있다는 의미에서는 똑같은 거예요. 똑같죠. 그쵸. 네, 똑같아요. 네, 그래서 5년 이하, 네, 네. 원래는 5천만 원 이하 금고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이었고요. 근데 이거를 이번에 이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곳에 가중처벌이라고 해가지고 스쿨존에서 13세 미만 어린이만 해당이 돼요. 13세 미만 어린이에 대해서 이제 안전의무를 위반해서 사고를 내서 사망 사고가 발생하면, 사망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고요. 상해, 그러니까 다치는 거죠. 상해에 이르게 된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상 3천만 원,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 이하 금고에서 지금 사망의 경우는 3년 이상, 상당히 좀 높아졌고, 네. 상해는 이제 15년 이하까지 가능하도록 좀 상향이 됐습니다. 이게 3년 이상이면 법정형 상한이 25년인가요? 50년인가? 25년에서 가중되면 50년까지. 맞죠, 25년이죠. 25년이죠. 그러니까 3년에서 법정형 기준이 25년까지네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진짜 빡세네요. 빡센 거죠. 그리고 이 13세면 한 중2 정도? 그러니까 많이니. 만 13세면 아마 중2. 중2, 예. 우리나라 나이로 14세까지니까. 네, 네. 맞아요. 예. 네, 그리고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도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되게 이제 보통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한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은 그 피해자와의 합의가 어떤 법률적인 효과가 있는지 사실 변호사님들밖에 모르니까 합의를 보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부분도 있는데 안 된다. 네, 합의를 네. 봐도 이건 무조건 처벌이다. 다만 합의를 보게 되면 이제 양형이라고 해서 내가 어떤 형 처벌을 받는지에 있어서 고려가 된다. 예, 이런 좀 거겠죠. 형이 네. 깎일 수 있다. 네. 합의를 보면. 보통 뭐 이렇게 때리면 합의. 보면 그러면 이제 합의 보면은 뭐 그런 경우는 소치하고 뭐 네, 이런 네, 네, 아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폭행은 쉽게 설명해 주세요. 폭행. 단순 폭행과 상해가 있잖아요. 우리 한번 이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단순 폭행은 서로 합의를 하면 없던 걸로 되는 거예요. 근데 상해는
합의를 해도 처벌은 받아요. 다만 이제 뭐 벌금으로 깎이던가 뭐 집행유예가 나오던가 뭐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 말씀은 싸움은 하되 상처를 입히지 마라. 네. 한 가지 그러니까 알아두셔야 될 게 그냥 이렇게 어깨동무만 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후배님이 예를 들어서 병원 가서 나 진단서 끊어달라 그러면 전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진단서 2-3주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의료계 종사하는 저희 본격 안전 범죄 방송 캐변사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상해가 안 나오기 쉽지 않다. 그래서 맞아요. 실무적으로 그 말씀하신 대로 전치 2주 정도의 상해 진단서는 이게 사실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진짜. 있는 수준이기 때문에 실제 변호사들도 이거 다투거든요. 이거 그냥 단순 맞아요. 자연적인 치료가 가능한 정도의 상해 수준이다 이래가지고 이건 상해로 볼 수 없다 이래가지고 다투는 포인트 중에 하나기도 해요. 그쵸. 합의를 보냐 안 보냐에 대한 내용들도 정확히 아실 필요가 있으니까. 네. 하지만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합의를 해도 처벌 대상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스쿨존은 이제 스쿨존을 표시하는 안내 표식이 다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다들 이미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리고 그 스쿨존 안에서는 이제 30km, 시속 30km 이하로 운전을 해야 될 의무가 있게 되고요. 저 그런 거 되게 좋더라고요. 스쿨존 지나가다 보면 당신의 속도는 몇 킬로 맞아요. 하면서 네, 이렇게 맞아요. 깜빡깜빡 나오는 게 있어요. 저 그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되게 뭔가 그러니까 사실 이런 모든 법의 이제 취지는 예방. 그죠, 처벌보다 예방이잖아요. 근데 딱 이 표지판에 내 속도가 딱 나오니까 딱 이렇게 바로 줄일 수 줄일 있게. 수 브레이크에 발이 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게 지금 많이 얘기가 되고 있는 이유가 이게 좀 너무 그 법 규정이 과도하지 않냐 이런 문제 제기가 사실은 많은 형량이 거잖아요. 너무 높지 않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여러 가지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사고가 발생하는 것은 되게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의 어떤 개별적인 사유들을 고려를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억울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도 굉장히 형이 세게 나올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많이들 또 두려워하시고 네, 많이 그런 측면에서 우려를 많이 표하시고 계시죠. 네. 공도형이 뭔가 말씀하실 게 있는 것 같은데. 저요? 네. 근데 네. 이게 항상 뭔가 얘기가 나오면 네. 저 이렇게 항상 불평만 얘기해가지고 되게 아니, 사회에 불만 괜찮아요. 많아서 아니, 굉장히 괜찮아요. 좋아요. 네. 이게 그냥 진짜 일반 시민의 입장에서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면 네. 일단은 3년 이상의 징역 이게 네. 얼마만큼 센 건지에 대해서 감이 없거든요. 항상. 네. 굉장히 좋은 네, 질문인 네. 것 같아요. 맞아요.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3년 이상의 징역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살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네. 보통 몇 년이 나오는지. 그런 거 비교하면 이게 얼마큼 네. 심각하게 보는 네, 범위를 네, 알 수 네, 있으니까. 이게 약간 인터넷에서 이제 많은 우려를 표해주고 계신데 거기에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그런 우려들도 있고 약간은 조금 과장된 우려들도 조금 있어요. 그래서 살인죄 정확하게- 형량이 5년 이상이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인데 살인죄보다도 이게 민식이법이 더 강하다. 이거는 조금 오해가 있으신 부분이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어쨌든 교통사고를 일부러 내는 사람은 없잖아요. 솔직히. 네. 과실이죠. 과실범위 전쟁. 그러니까 과실이라고 쳤을 때 네. 제가 이렇게 탁 쳤는데 후배님이 죽었어요. 그러면 과실치사. 그러면 몇 년이죠? 업무상 과실치사상이 5년 이하 금고,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렇게 됩니다. 네. 이게 스쿨존 외에서 운전하다가 이제 사망사고 날 때도 이 조항이고 이게 업무상 과실치사거든요. 그럼 업무상 빼면 이거는 뭐 업무상이 아닐 수 있을까? 업무상이 빼면 근데 일반 운전하는 것은 운전은 업무로지. 운전은 네. 업무로. 그 업무가 그 업무. 네네네. 어. 그러니까 사회생활상 그냥 지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 다 업무라고. 그럼 뭐 특수살인? 특수살인은 이제 흉기. 네, 흉기로 이런 거는 몇 년 정도 나와요? 특수살인이요. 특수살인이라는 건 따로 없고 특수방법, 예를 들어서 그런 건 상해는 있어요. 있어도. 그러니까 흉기로 누군가를 상해를 한다던가 뭐 그런 경우에는 특가법에 규정이 있어가지고 뭐 그럴 때도 뭐 5년 이상 뭐 이런 게 있거든요. 그리고 뭐 반복적으로 누범이라고 해서 같은 범죄를 계속하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어요. 그러니까 특가절도라고 해서
절도를 2번 이상 이제 저질러서 실형을 살고 했는데 또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특정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민식이법도 지금 특정 범죄 가중 처벌 특가법이라고 하는데 특가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도 기본적인 법정형 기준이 뭐 3년 이상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이건 또 좀 다른 얘기인데 왜 그 장발장 네, 알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정말 배가 고파가지고 빵을 훔쳤는데 뭐 막 실형이 나오고 뭐 이런 케이스에서 너무 뭐 어떤 재벌 총수들은 몇 개월씩 먹었는데 집행유예 나오는데 빵 하나 훔쳤다고 그러는 게 약간 그런 비판이 있는 지점들이 있는 것 중에 이제 하나가 이제 이런 특가절도문인데요. 그러니까 뭐 맨 처음에는 뭐 집행유예로 풀어주고 네. 아니면 뭐 처음에는 네, 뭐 네, 1년 네. 했는데 네, 네. 뭐 집행유예 기간 중에 네. 또 범죄를 저질렀거나 네, 네, 하면은 네, 네. 그러니까 이게 초범이에요, 재범이에요. 네네네네네네네. 그러니까 뭐 이제 특가 절도 같은 경우는 2번 이상 실형 선고 받고 또 이제 절도를 하고 이런. 근데 뭐 그 문제는 예전 뭐 조선 시대부터 원래 큰 도둑은 그러니까 이 형 도둑질 할 거면 큰 도둑질이라 안전범죄 방지 생각합니다. 일단 좀 정리를 해보면 네. 그래서 네, 네. 이제 그 형량이 조금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파악하고 싶으셨다고 하니까 네. 그 업무상 치사상 네, 업무상으로 운전하다가 과실로서 다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했을 때보다는 높은 건 맞아요. 높은 건 맞는데 근데 좀 거기서 오해가 있으신 거는 민식이법에 위반을 해가지고 이제 이 조항을 받으신다는 거는 이것도 과실이 있을 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왜냐면 여기에 그냥 무조건 사망 또는 상해가 생겼다고 해서 바로 처벌이 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해서 그런 사고가 생겼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과실과 과실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건데 이제 당연히 업무상 과실보다 이제 그 일반 업무상 과실보다 스쿨존에서 발생한 업무상 과실을 더 높게 정하고 있는 거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이 법조문에 보면 네네.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해야 할 의무를 위반하여 네. 라고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너무 애매하지 않아요? 그럴 수 있어요. 맞아요. 네. 그럴 수 있어요. 이게 원래 법조문은 명확하게 쓰여져 있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근데 사실은 이거는 약간 제가 볼 때는 장식적인 의미의 표현인 것 같고요. 장식적인 의미. 예,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이제 이 법의 어떤 보호 목적, 취지를 설명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린이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에서 이렇게 특별히 제정된 거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하는 전방주시문화 속도, 제한 속도 위반하지 말라 이거예요. 똑같아요, 사실. 근데 이 규정의 취지를 저는 좀 설명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이게 생각이 보면은 들더라고요. 이게 그 뭐지? 같은 조 1항에 따른 조치가 이제 30km 그 제한 네, 속도잖아요. 네, 그러면은 제한 속도를 위반하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내가 30km를 넘지 않더라도 어린이 안전에 유의하지 않았으면 과실이 되는 거잖아요. 그럴 수 있죠. 네. 근데 방금 황배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전방주시 태만이 진짜 이 뭐 사고 한 번쯤 나서 보험사 불러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텐데 이 10대형이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제가 무조건 과실이 듣기로는 인정되긴 하죠. 뭐 민사랑 형사는 좀 사고가 다를 수 있다. 뭐 그 뭐 보험사가 얘기하는 뭐 10대형, 9대 이런 거는 민사니까 형사는 다를 수 있다고 하지만 전방주시 태만이 약간 전가의 보도처럼 전방주시 태만 하면 그냥 걸리는 거예요. 이게 운전 안 하신 분들은 잘 모르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너무 애매하지 않나. 저는 그냥 약간 제가 겁나가지고요. 네. 맞아요. 그럴 네. 수 있다고. 그래서 요즘에 그 내비에 그 옵션이 있대요. 어린이 보호, 그러니까 스쿨존을 피해갈 수 있는. 아예 지나가지 그런 않는 길만 안내해주는. 근데 이게 그 스쿨존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떤 어떤 것들을 지켜야 과연 어린이의 안전을 보호하는 의무를 다하는 것인가? 이거를 나열하기가 너무 어려웠을 거예요. 법에 그 모든 행위들을 다 나열할 수는 없어요. 근데 공들이님이 지적해주신 부분도 저도 당연히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고 왜냐면은 그 운전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거를 정확하게 정해줄수록 편하거든요. 그렇죠. 내가 속도만 잘 지키고 뭐 신호등 잘 지키고 이것만 하면은 내가 이 법에 걸릴 일이 없어 하고 명확해지면은 운전자 입장에서 정말 좋은데, 근데 이제 입법자들이 그런 걸 다 나열하기가 좀 힘들다고 판단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안전의무라고 다소 좀 포괄적인 모호한 표현으로 담아놓은 것이고, 그래서 과연 어떤 그 규칙 혹은 이제
행동들을 해야 이게 과연 안전 의무를 다 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가는 판례가 쌓이거나 혹은 이제 앞으로 이 법률이 조금 더 다듬어지면서 구체적인 행동들을 조금 더 예시들을 나열해 준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좀 보강이 돼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약간 기존의 판례들을 참조할 수는 있을 것 같은 게 끊으라고요. 오늘 방송 잘 들으셨나요? 가시기 전에 구독, 즐겨찾기, 좋아요, 그리고 하트 잊지 마시고요. 댓글도 좀 남겨주세요. 그럼 다음 시간에도 캐위원과 함께하러 와주실 거죠?